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 소장을 맡고 있는 소화기내과 이강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염증성 장질환이란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면서 쉽게 낫지 않고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질환만을 들어서 우리가 특별히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병은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만 닮은 하면서 좀 다른 병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처음 시작되는 부위가 주로 직장이에요. 직장을 항상 침범을 하고 그 장의 상부 쪽으로 침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면, 크론병 같은 경우는 주로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소장과 대장이 연결되는 회맹부라고 하는데요. 그 장의 오른쪽이죠. 그래서 그쪽에 주로 가장 잘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이 점막층과 점막 하층, 장의 표층에 주로 침범을 하는 반면에, 크론병은 근육층이나 그 이상까지 깊은 염증을 일으켜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협착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을 더 흔하게 초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크론병의 특징이라면 항문 주위에 누공이 생기는 치루라고 하는데요. 그 치루가 잘 동반되어서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비해서 크론병이 질병의 경과도도 중하고 여러 합병증이 흔해서 환자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장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유전 요인, 한 가지 유전자가 유전되는 그런 유전병은 아니고요. 그 염증성 장질환의 위험 유전자가 한 200개 이상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런 유전자를 많이 가지면 가진 사람일수록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에 여러 가지 장내 세균, 또 술,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서구식 식사, 육류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약재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비정상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해균이 많아지고 유익균이 줄어드는 그런 불균형이 생겼을 때 염증성 장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또한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유산균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의 염증을 조절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도 건강한 사람의 분변, 대변을 장내에 이식해 주는 그런 분변 이식술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효과적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정직된 치료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서 써볼 수 있겠고요. 보다 간편한 것은 이제 이런 장내 세균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먹는 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동절 건조를 해서 이제 캡슐로 만들어서 먹는 약재들도 현재 미국에서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혈변입니다. 그리고 설사를 하게 되고요. 변이 급해서 참지 못하는 이제 급박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화장실을 급하게 뛰어가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궤양성 대장염의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반면에 크론병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그리고 설사, 혈변은 흔하지는 않고요. 또 크론병이 심하게 되면 체중이 자꾸 빠지게 되고, 항문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오는 치루가 잘 동반되는 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체질이 연이하고 병원에 가지 않게 되어서 진단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변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항문 주위가 자꾸 골마서 염증이 생기고 할 때는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장외 증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히 침범하는 것은 피부와 관절입니다. 그 외에 눈이나 최담도 기관, 이런 것도 같이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외 증상들은 장의 염증을 치료해주면 같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어떤 장외 증상들은 장의 염증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거기에 맞춘 또 치료가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장의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좀 딱딱하게 굳을 수가 있어요. 자꾸 상처가 나고 섬유화가 되면서요. 그러다 보면 장이 이렇게 변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를 자꾸 하게 되고
자꾸 복통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걸 생길 수 있겠고요. 우리가 내시경을 해보면 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깊은 궤양이 생긴 것이고, 궤양이 심해지다 보면 장이 좁아지는 협착이 초래될 수도 있고, 심하게 되면 장이 뚫어지는 누공 또는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합병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의 치료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은 내과적 질환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모두 치료하는 약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조절하는 약제들,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생물학 제제라는 것이 임상에서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치료의 옵션들이 많아져서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크론병에서 협착이 발생하거나 누공, 천공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주를 통해서 그런 합병증을 해결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장기간 유지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유전적 요인, 장내 세균, 환경 요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원인이 한 가지라면 그것 맛을 제거해주면 완치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도 없고 장내 세균을 완전히 좋게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치라는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가라앉히는 관해라고 하는데요. 그걸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약 절반의 환자는 처음에 증세가 있다가 치료하면 일생 동안 거의 재발 없이 꾸준히 잘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절반의 환자들은 중간중간 재발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심하게 재발을 해서 수술이나 입원이 치료한 경우도 생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치료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환우분들께서 가장 주의하실 것은 식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증상이 있는 그런 급성기에는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거도 안 됩니다. 채소도 데쳐서 드신다든지, 그리고 거친 음식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름진 거, 자극성 있는 것을 피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증세가 좋아져서 관해 상태가 된 다음에는 평상시 우리가 먹는 정상적인 식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류를 너무 좋아하셨다든지 자극성 있는 음식 좋아하셨던 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술, 담배 같은 그런 것들 꼭 끊으셔야지만 우리가 이 염증성 장질환을 장기간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자체의 염증이 심하면 임신이나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해서 염증이 잘 조절되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약제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임신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염증 자체이지 약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염증 장질환의 약제들은 임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받아서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그 다음에 임신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임신 중에도 치료를 지속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염증성 장질환에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나 자녀가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유전되는 것은 아니죠. 염증성 장질환이 암으로 간다는 표현보다는요, 장의 염증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그 자극으로 해서 장 점막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장암이나 소장암이나 이런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성 염증이 또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다른 암들, 장 외에 위암이나 다른 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암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의 염증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는 대장암이나 소장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찌됐건 암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염증성 장질환을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많이 고생이 많으세요.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은 단기간에 끝나는 병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될 병입니다. 그래서 이왕 같이 살아갈 것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질환이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의사들과 잘 상의해서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